105번 문제입니다. 드디어 투자 파트에서 마지막 파트가 왔네요. 우리가 투자라는 것을 크게 6파트로 나눠서 공부를 하는데, 첫 번째는 수익, 두 번째는 위험, 세 번째는 시간가치, 네 번째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에 해당되는 동계산, 다섯 번째는 DCF, 그리고 마지막에 비율을 보려고 하는데, 바로 여기는 각종 이제 그 비율들을 보겠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부채 감당률이에요. 이 부채 감당률은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105번 문제입니다. 틀린 거 됐어요. 자, 부채 감당률은요,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거 맞아요. 그래서 체크포인트에서 정리를 하겠는데, 빚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 그래갖고 위에가 순영업 소득이고 밑에가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그래서 모든 개론의 숫자들은 작은 게 좋은데 감당률만큼은 숫자가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번은 맞는 거. 2번, 부채 서비스액은요, 매월 또는 매년 지불하는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원금이다. 근데 이거 틀린 거죠? 우리 중간중간에 많이 해왔잖아요.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에요.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균등하게 상환액을 말하는데, 이게 이자를 뭐 했다? 포함이죠? 제외가 아니라 포함. 그래서 2번이 틀린 거. 3번, 부채 감당률이 2고 대부 비율이 50이고 50%, 저당 상수가 0.1이라면 환원율은 10%다. 자, 이거 맞습니다. 이거 이제 환원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 또는 현재로 적용할 때 되는 이율을 환원율인데, 환원율을 계산하는 방법이 부대저가 있어요. 체크 포인트로 보겠는데, 감당률 곱하기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예요. 그래서 2 곱하기 0.5, 항상 50%는 0.5로 하는 거예요. 곱하기 0.1 하면은 0.1이 나와요. 0.1은 10%입니다. 이거 3번 중요합니다. 아마 33회 때 나올 가능성 있는 중요한 환원율 공식이에요. 부대저,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 저당 상수를 곱하면 환원율이다. 그래서 3번은 맞고, 4번,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개론에서 모든 숫자는 작아야 되지만 이 감당률만큼은 1보다는 커야 된다 해갖고, 1보다 작다는 것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 5번, 대출기관이 채무 불이행을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감당률을 높이는 게 좋다. 맞습니다. 그래서 감당률만큼은 숫자를 크게 해야 된다. 빚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크다, 이게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빚을 감당할 능력은 크다, 이 말이 좋기 때문에 감당률만큼은 수치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10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는데, 체크 포인트로 부채 감당률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만큼은 꼭 기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제가 순부세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무슨 말이냐?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다.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다.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하고 세전을 합치면 뭐가 돼요? 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순에서 부채세를 빼면 세전이라는 것은 바꾸면은 순에서 세전을 빼면은 부채 서비스액이 되고, 그 다음에 세전과 부채 서비스액을 합치면 뭐가 된다? 순이 된다. 그래서 순부세 해갖고 세 숫자의 관계를 몸으로 이렇게 익히기를 바라고, 여기서 순영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것이 감당률이에요.
그러니까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고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나누면 감당률이다. 이 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요.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나누면 감당률. 그래갖고 순부세에서 이걸 나누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 부채 서비스액은요,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 그래서 앞으로 제가 부대저라는 말을 많이 할 건데, 부대저 그럼 두 번 나와요. 하나는 부채 서비스액, 금액을 그러면 대출액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해요. 금액을 구할 때.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 감당률, 대부비율, 저당상율, 그러면 환원이율을 계산해요. 그래서 부대저, 감당률 곱하기 대부비율 곱하기 저당상수는 환원이율 계산에서 나오고, 이 환원이율은 우리 투자를 하는데 순수익 나누기 환원이율, 이렇게 할 때 이 환원이율에 이 부대저를 곱해서 계산한다는 거, 나중에 평가할 때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어요. 그래서 부대저,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 환원이율 할 때 부대저다. 기억하시고요. 여기다가 하나 더 얹으세요. 채무불이행률. 말하자면 내가 돈 벌면서 갚아야 될 게 뭐냐를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돈 벌면서 임대를 하는 과정에 돈을 벌면서 갚을 돈이, 채무는요, 두 개가 있어요.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영업경비, 밑에는 부채 서비스액이고요. 부채 서비스액하고 밑에는 유효조소득입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률은요, 돈 벌면서 갚을 돈이다 생각해서 위에는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 그리고 밑에는 이제 번 돈, 유효조소득 갖고 합니다. 위에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 밑에는 유효조소득이고, 채무불이행률을 손익분기점이라고 해요. 해가지고 감당률과 채무불이행률 꼭 암기하기 어렵지만은 자주 나오니까 내 것으로 만들고요. 밑에는 우리 중간중간에 해왔어요. 저당비율, 위에가 저당이고 가격, 부채비율, 위에가 부채고 밑에가 지분비율, 위에가 지분이고 가격이다. 그래서 저당이 50일 때 부채비율은 100이죠. 저당이 60일 때 부채비율은 150이죠. 저당이 80이면 부채 비율은 400이라는 것 중간중간에 강조를 합니다. 해서 부채 감당률 한 번 더 강조하고, 채무불이행률은요, 빚을 얼마나 갚을 수 있느냐, 우리 위에가 뭐라고요? 갚을 돈, 경비하고 그 다음에 갚을 이자, 부채 서비스, 밑에는 유효조소득, 여기까지 반복을 해보는 겁니다. 자, 106번입니다. 틀린 거 됐네요. 1번, 채무불이행률은 유효종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비율이고, 채무불이행률을 손익분기점이라고 한다. 이 지문 의외로 잘 나오고 계산 문제도 잘 나와요. 그래서 갚을 돈이다 생각해서 경비하고 빚이다. 그래서 위에가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이고 밑에가 유효조소득. 이게 유효조소득 갖고 하는 게 채무불이행률, 순영업소득 갖고 하는 게 부채 감당률. 이 두 개입니다. 그다음에 2번, 대부비율은 가치에 대한 융자의 비율이고 대부비율을 저당비율이라고도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비율은요, 부채비율은 위에가 부채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가 뭐예요? 지분이죠. 자, 그런데 개론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뭇에 대한 이런 말이 나오면은 뭐뭇에 대한 그러면 밑에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해야 되겠죠? 이거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 되죠. 뭐뭇에 대한 이런 말이 밑으로 간다는 거. 그래서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이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대부비율이 50일 때 부채 비율은 100%. 이건 맞죠? 그런데 앞부분이 틀렸다. 해갖고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번, 총자산 회전율. 총자산, 우리가 지난번에 자종지 이런 말 하나 기억하자고 하는데, 자종지, 자산 회전율, 종합환원율, 지분배당률. 그러면 자는 조소득 갖고 따지예요. 그래서
총 자산에 대한 총소득의 비율이에요. 그리고 총소득으로 가능 유효를 쓴다.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 자존지 연상하시고요. 자산회전율 맞는 것. 그 다음에 5번 비율 분석법의 한계로는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비율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 이거 맞습니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한 번 더 비율 분석에서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 비율을 지금 해왔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자존지, 자산회전율, 종합환원율, 지분배당률, 자존지. 그래서 자산회전율은 조가 위로 간다. 그럼 앞에 있는 말이 위로 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본환원율을 종합환원율인데 위에가 지분환원율을 지분배당률인데 위에가 세전. 근데 승수 그러면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말이 밑으로 가는 거. 그리고 이때 총과 순이 짝이고 지분과 세전과 세후가 짝이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존지 자산회전율 위에가 조소득, 종합환원율 위에가 지분환원율, 지분배당률 위에가 세전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채무불이행률, 갚을 돈 위가 경비하고 부채서비스세, 밑에가 유효 총수익, 조소득, 총수익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당 환원율은요, 이게 은행의 입장에서 갚을 이제 뭐라고 하는 거니 벌어들인 돈이 저당 환원율이에요. 그래서 우리 종합 환원율, 지분 환원율, 지분 배당률인데 이게 지금 어떤 관계냐면은요, 저기 그 세전과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을 합치면 순이잖아요. 위에가 여기가 순이고요, 여기가 세전이고요. 그 부채 서비스 위에 합치고요. 그 다음 밑에가 지분과 대출액을 합치면 뭐가 됩니까? 총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물건에서 번 돈이 종합환원율 뭐냐면 총자본환원율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내 몫을 지분, 은행 몫을 저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분환원율과 저당환원율을 합치면 뭐가 된다? 종합환원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소득 갖고 따지는 게 자산회전율이에요. 그래갖고 자존지 이렇게 연상하고요. 이거는 한 번 더 저당 비율과 부채 비율 그리고 지분 비율 관계 해서 비율에 관한 것은 두 개입니다. 순순해. 그 다음에 우리 그 DCF가 순순해죠. 그 다음에 이제 자존지 자산회전율, 종합환원율, 지분배당률. 그 다음에 이제 순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면 세전. 그래갖고 순부세 이런 말들을 통해 갖고 이 비율들을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고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나누면 감당률이다. 위에가 순, 밑에가 부채 서비스액은 부채 감당률. 그 다음에 빚, 채무 불이행률, 갚을 돈 위에가 경비와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 밑에가 유효 조소득. 그 다음에 자존지, 자산회전율, 종합환원율, 지분배당률. 그 가운데 승수, 그럼 앞에 있는 말이 밑으로 간다. 이런 말. 자꾸 반복을 좀 해보셔서 할 수 있는 분은 꼭 기억하시고 할 수 없는 분은요, 부채 감당률만큼은 꼭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107번 문제인데 107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나오는 비율들을 계산 문제입니다. 이거 문제 이런 계산 문제는 처음에는 이제 계산할 때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하되 그러나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처음에는 하지 않지만 공부할 때는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공부하는 의미로 접근을 해봅니다. 여기서 유효 총소득 승수 그럼 앞에 있는 말이 밑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위에가 유효죠. 유효 조소득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밑에가 뭐가 됩니까? 그리고 위에가 총투자액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15고 이게 6이니까 유효 조소득이 얼마가 나와요? 유효가 2.5억 2억 5천이 나와요. 2억 5천이 유효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경비가 40%니까 여기에 40%니까 경비가 얼마가 돼요? 1억이 돼요. 경비가. 순은 여기서 2억 5천에서 1억을 빼면 순이 1억이 나와요.
1억을 빼니까 1억 5천이 순이겠네요. 1억 5천이 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은, 뭐가 됩니까? 세전이 나오고 9천이 나오죠? 세후는 또, 1000을 빼니까, 세후가 얼마가 나오는 거니? 8천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찾은 다음에 1번에 순소득 승수, 그러면 순이 밑으로 가죠. 순이 아까 얼마요? 1억 5천. 총 투자액, 그러면 15라고 줬어요. 그게 10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률, 그러면 갚을 돈, 경비가 얼마? 1억이라고 했어요. 1억.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 여기 얼마로 줬습니까? 6천 줬어요. 6천. 그리고 유효니까, 유효가 2억 5천, 그럽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요, 64%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세전 승수, 세후 승수 했죠. 세후가, 밑에가 얼마입니까? 8천이에요. 그리고 지분이 얼마입니까? 4억이에요. 그러면 5가 나와서 정답은 1번이 돼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 하신 분은 그냥 패스를 하지만, 그러나 한번 떠듬떠듬 뒤에 체크 포인트를 넣어놨으니까 한번 용기 내서 차근차근 하면서 이 말의 뜻을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이었어요. 108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계산이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차근차근히 보면은요, 여기서 가능 총소득이 2천을 주었어요. 그러면 이제 유효가 얼마냐? 그럼 가능해서 뭘 빼야 돼요? 공실을 빼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공실이 뭐라고 해서 25%니까 25%는 2000 곱하기 0.75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가 얼마가 나오느냐? 유효는요,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여기 2000에서 곱하기 0.75를 하면은 유효가 얼마? 1500이 나와요. 그래서 유효가 1500이고요. 근데 경비가 얼마로 줬어요? 여기 50%니까 이 경비가 1000이 되는 거예요. 2000에 50%니까. 그러면 순이 500이 돼요. 순이 500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이걸 가지고 풀어보면은 담보인정 비율 그러면은요, 위에가 얼마입니까? 얼마 빌렸어요? 1억이죠? 예. 그리고 밑에가 2억이니까 0.5가 되는 거죠. 부채 감당률 그러면 위에가 순이요. 순이 500이죠. 예. 그리고 이제 갚을 돈이 얼마입니까? 여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500이에요. 그러니까 1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 그러면은요, 위에가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입니까? 갚을 돈 500을 말하는 거고요. 소득을 갖고 따져요. 그 1250 갖고 따져요. 그러면은 0.4가 나와요. 예. 채무 불이행률 잘 나오지 않습니까? 채무 불이행률은 갚을 돈을 말하는데, 갚을 돈이라는 게 뭐 경비, 예. 아까 경비 얼마로 잡자고요? 항상 경비는 1000, 50%니까. 예. 그리고 갚을 돈 500이에요. 부채 서비스액 500이라고 위에 500을 줬어요. 그리고 밑에는 유효인데 유효는 1500이라고 줬잖아요. 1500에서 1500이니까 1이 나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영업경비 비율은요. 영업경비를 위에가 얼마로 줬어요? 1000을 줬어요. 근데 뭐냐면 아까 가능 총소득의 50%니까 1000이에요. 근데 경비를 따질 때 유효조소득인데 유효조소득은 얼마를 줬습니까? 아까 계산해 봤더니 1500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은 3분의 2가 나오고 66.7%가 된다. 해갖고 정답은 5번인데 물론 이 문제는 실제 시험장에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려워요. 뒤에 체크 포인트로 답은 다 정리를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시면서 계산은 어렵지만은 그러나 담보 인정 비율, 부채 감당률, 그 다음에 DTI 금융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채무 불이행률, 영업경 비율 이런 말들이 이렇게 떠듬떠듬 이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조금 뒤에 체크 포인트를 보면서 한번 차근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용어들이 익숙하게 되고 나오면은 오히려 쉽게 풀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걸 강조를 해봅니다. 물론 선택적으로 하시고요. 다른 건 몰라도 감당률만큼은 꼭 하세요. 감당률은 위에가 순, 밑에가 부채 서비스액 1보다는 커야 된다. 이런 정도는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번 문제로 우리가 투자로 관련된 200개 기출문제 가운데 마지막 문제가 나왔어요. 단순 회수기간법인데 이 문제의 요지는요. 문제 뜻만 알면은 지극히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투자 금액이 1억을 투자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년마다 3천, 2천, 2천 이렇게 벌었어요. 그럼 여기까지가 7천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1억 중에서 7천을 회수를 했어요. 남은 돈이 3천이 남았어요. 근데 다음에 6천 중에서 3천이니까 0.5 아닙니까? 그러니까 3년이 지난 다음에 0.5가 되려면 6개월이니까 답은 3년 6개월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 회수기간법 이런 말이 나오면은 투자한 돈을 몇 년에 뽑았느냐를 따지는 거고 차근차근하게 앞에 거 계산하고 부족한 부분을 맨 마지막 연도에서 몇 분의 몇 정도 됐느냐 해서 찾아내면은 만약에 이런 문제 나오면 주는 문제가 되겠죠? 해서 여기까지 해서 그 어렵다는 투자 파트를 한번 정리를 했어요. 투자 파트라는 게 처음에 하시는 분은 대단히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수익, 두 번째 위험, 세 번째 시간 가치, 네 번째 이제 투자 분석하면서 돈 계산,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 가율순세세 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DCF 순수해 했어요. 마지막에 비율 이렇게 했어요. 비율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비율들이 나오니까 어려워하지만은 그러나 부채 감당률만큼은 위에가 순이고 밑에가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한번 이 투자 파트 정복하셔서 개론을 통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